그녀는 당 현종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중국 역사상 최고의 미녀 양귀비. 천하를 뒤흔든 미모와 교양 그리고 비극적인 죽음으로 인해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녀의 이름은 여전히 전설처럼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이 아닌 일본의 한 작은 마을에 양귀비의 무덤이 존재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과연 어디에서 생을 마감한 것일까요? 중국 마웨포의 차가운 땅 위였을까요? 아니면 거친 파도를 넘어 낯선 섬나라 일본이었을까요? 이 모든 미스터리의 시작은 한 여인의 파란만장한 삶에서 비롯됩니다. 양귀비, 본명 양옥환. 그녀는 원래 현종의 아들 수왕 이모의 비였습니다. 그녀의 미모는 어찌나 뛰어났던지 당나라의 황제 현종마저도 그 찬란한 아름다움에 단숨에 매료될 정도였습니다. 결국 당 현종은 아들 수왕을 멀리 변방으로 보내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 양옥환을 자신의 궁궐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미인이 아니었습니다. 춤과 음악에 능했고 시와 그림에도 조예가 깊었으며 뛰어난 지성과 세련된 교양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동시에 지닌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황제의 총애를 등에 업고 궁정 사람들뿐만 아니라 당시 당나라의 문화와 예술 전반에 깊은 영향을 끼치며 당나라의 전성기라 불리는 개원천보 시대를 화려하게 수놓았습니다. 황제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었고 그녀는 황제의 사랑 속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며 역사상 유례없는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불꽃 같은 사랑과 찬란했던 삶은 나라의 멸망과 함께 비극적으로 무너졌습니다. 755년 당나라의 평화는 안록산의 난이라는 거대한 폭풍우에 휩쓸립니다. 이 반란은 당나라 전체를 혼란과 파괴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굶주리고 궁궐은 불타오르며 수도 장안은 함락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황제 현종은 결국 사랑하는 궁궐을 버리고 피난길에 올라 남쪽으로 피신해야 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피난길에도 언제나 황제의 사랑을 한몸에 받던 여인 양귀비가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분노한 민심이었습니다. 오랜 전쟁과 혼란으로 지쳐있던 병사들과 신하들은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을 양귀비 일가에게 돌렸습니다. 그녀의 오빠 양국충을 비롯한 친척들이 황제의 총애를 빌려 권력을 휘두르며 부정부패를 일삼았고 그 결과 국정이 기울고 나라가 위태롭게 되었다는 것이었죠. 분노와 절망에 찬 군사들은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황제를 향해 거침없이 외쳤습니다. 양귀비를 죽여야 합니다. 그 요구는 곧 황제에게 피할 수 없는 협박으로 변했고 현종은 고통스러운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인과 백성의 안위 사이에서 갈등하던 황제는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756년 마웨포라는 비극적인 땅에서 황제는 결국 피눈물을 머금고 명령을 내립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 양귀비를 목 졸라 죽이라는 명령. 그녀는 겨우 38세의 꽃다운 나이에 한때 황제의 품에서 가장 큰 사랑을 받던 채로 가장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역사서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하의 미녀는 한순간에 쓰러져 갔다고. 황제는 그녀의 죽음 앞에서 절규하며 피눈물을 흘렸고 당나라의 찬란했던 전성기도 비극적인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모든 역사적 기록이 언제나 진실만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양귀비의 죽음에는 이상한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첫째, 그녀의 시신이 어디에 묻혔는지 명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식적인 기록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시신의 행방은 마치 신기루처럼 묘연했습니다. 둘째, 그녀가 마웨포에서 죽지 않고 어딘가로 도망갔다는 소문이 당대에도 끊임없이 그리고 은밀하게 떠돌았습니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귓속말로 이야기했습니다. 황제가 진정으로 사랑했던 여인을 어찌 그렇게 허무하게 죽일 수 있었겠는가? 분명 황제가 몰래 그녀를 살려내 먼 곳으로 숨어들게 했을 것이다. 그들은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죽음을 위장했을 것이다. 이러한 소문은 단순한 억측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진실의 단편을 담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1000년의 세월이 흐른 뒤 동쪽 바다 건너 일본의 한 작은 마을에서 충격적인 전설이 발견됩니다.
일본 규슈 오이타현 우사 지역. 이곳에는 지금도 양귀비묘라 불리는 오래된 무덤이 남아 있습니다. 정성스럽게 돌로 쌓아 올린 무덤 위에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낡고 오래된 비석이 세워져 있고, 그 앞에는 매년 봄이면 마을 사람들이 모여 향을 피우고 정성스러운 제물을 바치는 제사가 열립니다. 현지 사람들은 이곳이 바로 1000년 전 당나라에서 건너온 희대의 미녀 양귀비의 최후의 안식처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무덤 주변에는 양귀비의 넋을 기리고 그녀의 평안을 비는 사당도 정갈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녀가 수많은 난관을 뚫고 거친 바다를 건너 일본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전설에 따르면 마웨포에서 그녀가 죽었다는 기록은 단지 황제가 백성과 군사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위장이었습니다. 실제로는 황제의 지시를 받은 충신 몇몇이 그녀의 죽음을 위장하고 몰래 살려내어 배에 태웠다고 합니다. 그 배는 거친 풍랑과 드넓은 바다를 헤치고 마침내 일본 규슈의 해안에 닿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신분을 숨기고 이름을 바꾸어 숨어 살면서 남은 생을 조용히 보내다가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 마을에는 지금도 양귀비 전설을 뒷받침하는 듯한 이상한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무덤 주변의 지명에는 당나라와 관련된 이름이 붙어 있고, 당나라 고개, 양귀비 강, 비단 골짜기 같은 지명은 단순한 우연이라 보기 힘듭니다. 이 지명들은 마치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온 양귀비 전설의 생생한 증거처럼 느껴집니다. 또한 사당 안에는 당나라 복식을 한 여인의 초상이 정교하게 걸려 있는데, 그 모습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양귀비의 형상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이 초상은 과연 누구를 그린 것일까요? 단순히 전설 속 인물을 상상하여 형상화한 것일까요? 아니면 실제 그녀의 모습을 화폭에 담고 있는 것일까요? 일본과 당나라는 당시 활발히 외교적, 문화적으로 교류하던 나라였습니다. 견당사를 통해 수많은 사신과 승려, 유학생, 예술가들이 양국을 오갔습니다. 혹시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 양귀비 또한 신분을 숨기고 숨어들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실제로 일본에는 당나라 문화의 흔적이 매우 강하게 남아 있으며, 그 중에는 중국 황실과 깊은 연관성을 암시하는 기록도 미약하게 남아 존재합니다. 일본의 일부 역사학자들은 양귀비의 일본 망명설이 단순한 민간 전설이 아니라 실제 역사적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흥미로운 가설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의 주장도 만만치 않게 존재합니다. 중국의 정식 역사서인 구당서와 신당서는 양귀비가 분명 마웨포에서 사망했다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무덤은 단순한 전설일 뿐이며 역사적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주된 반박 의견입니다. 그러나 중국 학자들조차 인정합니다. 양귀비의 실제 묘지가 어디인지 확실하게 밝혀진 바가 없다는 점을 말입니다. 심지어 중국 서안에 전해지는 양귀비의 무덤조차 후대에 그녀를 기리기 위해 조성된 가묘일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일본에까지 이런 신비로운 전설이 생겨난 걸까요? 한 가지 가설은 당시 일본 사신들이 당나라에서 은밀하게 떠돌던 소문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양귀비는 죽지 않았다. 그녀는 황제의 보호 아래 멀리 도망갔다. 이 소문이 일본 땅에 닿아 지역의 상상력과 결합되며 신비로운 전설로 변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가설은 그녀가 실제로 일본으로 건너왔다는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무덤과 지명, 그리고 사당이라는 것이죠. 10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중국 서안에도 양귀비의 무덤이 있고 일본 오이타에도 양귀비의 무덤이 있습니다. 한 명의 여인에게 두 개의 무덤이 존재하는 이 기묘하고도 신비로운 사실. 그녀의 최후는 과연 어디였을까요? 비극적으로 목숨을 잃은 한 나라의 연인으로 역사에 기록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거친 바다를 건너 또 다른 이름으로 숨죽여 살았던 여인으로 기억되어야 할까요? 그 답은 여전히 역사의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양귀비라는 이름은 1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죽음조차도 완전히 규명되지 못한 채 전설과 역사, 그리고 상상력의 경계를 끊임없이 넘나들며 끝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양귀비는 정말로 어디에서 생을 마쳤을까요? 중국의 황량한 마회포 들판이었을까요? 아니면 일본의 고요한 우사 마을이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실화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환상일까요?